안녕하십니까. 집합정보화교육 스마트폰을 배워봅시다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수업으로 안드로이드 폰과 만나기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앞서 사용할 교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안드로이드 폰과 만나기라는 교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만든 교재로 해당 교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이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면 이곳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곳의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주소는 itstudy.or.kr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집합정보화 교육에 관련된 교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사용할 교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 메뉴에 전자도서관, 교육생 교재를 클릭하시고 교재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에 안드로이드라고 쓰고 검색이라는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안드로이드 폰과 만나기라는 교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폰과 만나기에 대한 교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목차별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디스켓 모양이 보이는데 이 디스켓 모양을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단원의 파일을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교재가 나온 지가 출판이 된 지가 꽤 시간이 좀 돼 있어서 이 교재만을 가지고는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적용시키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 목차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이 각 모델이 다를 텐데 그 모델에 대해서는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 삼성 스마트폰 중에 A30이라는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테고 또 삼성 스마트폰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니까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V50이라는 메뉴를 기준으로 스마트폰의 구조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제조사의 매뉴얼을 참고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교재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단원으로 첫 번째 스마트폰이 뭐야? 도대체 무엇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안드로이드 폰 익히기 스마트폰이 뭔지 알았으면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익히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이 뭐야? 도대체 어떤 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휴대전화죠.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이 기계는 왜 일반 전화기하고 다르게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화기의 기능이 조금 더 스마트하다. 볼까요? 기존 휴대전화에 컴퓨터가 결합된 제품이다.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휴대전화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똑똑하다라는 의미로 스마트하다라는 뜻을 가진 스마트라는 말과 핸드폰, 일반 폰의 폰자와 합쳐져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전에도 물론 휴대전화가 존재를 했죠. 일반 무선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핸드폰들을 기존에는 피처폰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피처폰에 컴퓨터의 기능이 결합이 되는데, 이걸 결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기술이 무선통신 기술인 3G라고 부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전화기에서 컴퓨터의 기능을 쓸 수 있다. 컴퓨터의 기능을 쓸 수 있는데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면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의 검색도 가능하고, 컴퓨터처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진화된 형태의 휴대전화다 라고 스마트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와이파이의 사용입니다. 이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 한번 보면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아니면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들처럼 컴퓨터와 비슷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설치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그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 데이터 통신 전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오픈마켓이라는 곳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매는 유료로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것도 있고,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오픈마켓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오픈마켓도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얘기를 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폰은 각각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개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이다 보니까 기계를 만든 제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제조사라든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CF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대리점을 보거나 이렇게 구분을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운영체제라는 건 아마 컴퓨터 쪽이나 스마트폰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운영체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 운영체제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큰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고 계신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그 다음에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iOS라는 운영체제,
현재는 많이 비중이 줄어들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윈도우 모바일이라는 운영체제, 이렇게 지금 세 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윈도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애플이라는 회사가 만든 iOS라는 운영체제를 이용한 두 개의 운영체제들이 시장을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이 얘기도 안드로이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고성능 하드웨어인 CPU와 3D를 위해 GPU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CPU와 GPU,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죠.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을 처리해주는 장치. 요즘은 핸드폰에서는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AP라고 부르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을 때처럼 스마트폰은 컴퓨터의 기능이 결합된 제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안에도 통신을 위한 것 말고도 컴퓨터처럼 계산과 그래픽을 처리해 줄 수 있는 CPU와 GPU가 합쳐진 AP라는 프로세서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체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컴퓨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10,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운영체제입니다. 윈도우 10이라는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예를 들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본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의 기계 장치들을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든지 어도비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게 기본적인 바탕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운영체제가 거의 윈도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윈도우 계열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존재는 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윈도우, 그리고 윈도우의 버전 중에 하나인 윈도우 10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운영체제를 굉장히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새로 나오기도 하고 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큰 틀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애플 스마트폰,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사과폰이라고 부르는 아이폰들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의 iOS가 가장 대표적인 운영체제인데, 일반적으로 삼성이나 LG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 안드로이드 계열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고,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iOS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 스마트폰이 아닌 컴퓨터는 거의 다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애플 아이폰이 아닌 분들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운영체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애플의 운영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운영체제 개발사 애플,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
사용 제품, 애플의 아이팟, 아이폰, 좀 오래된 거네요. 3G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계열들, 그리고 아이패드 계열들의 장치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iOS라고 부릅니다. 특이하게도 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계에만 이 iOS들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계열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운영체제 개발사는 구글, 다국적 기업이죠. 미국의 아주 큰 회사. 스마트폰 제조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 구글에서도 휴대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HTC 같은 곳이 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제품 모델은 굉장히 좀 오래된 모델들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운영체제가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한다를 확실히 알아두고 가셔야 나중에 스마트폰의 사용법, 기능을 배울 때 좀 더 이해가 쉽고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이다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iOS다. 일반적으로 삼성이나 LG전자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 그러면 나는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이름을 쭉 설명해 놨는데 저희가 이런 버전의 이름까지 알 이유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윈도우 폰 운영체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작다 보니까 현재 수업에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운영체제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조금 옛날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분류를 하실 때 통신사, 통신사가 아니죠. 일단 내 스마트폰을 만든, 기계를 만든 제조사,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운영체제를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앞에 적은 제조사와 통신사만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삼성전자, LG전자, 아이폰, 소니,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회사들입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현재는 LG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어찌됐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있으실 테니까 삼성전자, LG전자에서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그리고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iOS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소니, 화웨이, 샤오미 같은 계열도 안드로이드 계열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적을 테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고 내 핸드폰은 어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거에서 만들었으니까 운영체제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건 핸드폰을 만든 제조사와 다르게 이제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통신,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 기업들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알뜰폰이라고 해서 따로 있지만 그 알뜰폰 역시 이 세계 통신망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신사는 SK텔레콤, KT, 원래 KT, 그 다음에 LG U+.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어디 제조사가 만들었고 무슨 통신사를 이용하고 제조사가 어디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과 만나기, 다시 제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게 어떤 운영체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핸드폰과 만나기,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스마트폰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스마트폰은 여러가지 운영체제를 사용하게 된다. 애플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 iOS, 구글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윈도우 폰의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자, 이 정도만 알고 안드로이드 폰 익히기를 바로 들어가도 되느냐? 아마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 홈페이지인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사도 다르고 같은 제조사 할지라도 각각의 모델이 다르고 그렇게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버튼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소리를 키우는 버튼이 왼쪽에 있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고 전원을 켜는 단추가 어느 쪽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스마트폰을 가로로 접는 것도 있고 세로로 접는 것도 있고 다양한 기계들이 많습니다. 이 기계들의 기초적인 사용법을 익히고 나서 와이파이가 뭔지, 앱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화면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많은 휴대폰의 기본 사용법을 먼저 익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들의 기계적인 구조를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 보여드렸던 삼성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금 삼성 스마트폰 중에 A30이라는 모델의 계열들의 사용 설명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살 때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려면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128페이지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용 설명서도 저희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직접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PDF 파일입니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보지 않으시죠. 내가 핸드폰을 잘 못 만지는 이유는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아무리 못해도 이 스마트폰의 각 부분의 이름과 역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떤 단추가 있고 어디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대표적으로 저는 삼성 A30이라는 모델로 이 사용 설명서에 있는 구조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 스마트폰의 전면부, 그러니까 제 얼굴이 닿는 부분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후면부, 뒤쪽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단추들만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터치 화면이 존재를 하죠. 지금 이건 신형 핸드폰이기 때문에 예전 핸드폰과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진 한 장 다시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조금 구형,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모델의 삼성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S3, S7이라는 모델인데, 예전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 화면이 존재를 하고 아래쪽 하단부에 물리 버튼이라고 해서 직접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들은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 부분에 물리 버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래쪽 부분에 버튼이 존재하지 않고 터치 화면 안쪽에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서 물리 버튼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터치 화면이 존재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보고 계신 스마트폰 전면부의 맨 앞쪽 부분, 이 부분 실제로 저희가 손가락으로 아니면 터치펜으로 터치를 할 수 있는 터치 화면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측면 버튼과 음량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음량 버튼은 볼륨 업과 볼륨 다운 두 개와 그다음에 스마트폰 화면을 잠글 수 있거나 스마트폰을 완전히 끌 수 있는 버튼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 버튼은 이 오른쪽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이 왼쪽 부분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제조사와 제조 모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노치라고 부르는 이 윗부분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통 전면 카메라가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초기 스마트폰은 이 전면 카메라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 앞부분에도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 해서 앞쪽에 전면 카메라, 보통 셀카를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전면 카메라가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근접 센서라고 해서 터치 화면에 가까이 닿나 안 닿나를 판단해주는 센서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밝기를 확인해주는 저도 센서라는 애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터치화면 안쪽에 숨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보이진 않지만 보통 이런 곳에 센서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면부의 이 아래쪽 부분에 우리가 충전을 하거나 컴퓨터에 연결하는 외부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존재를 합니다. 이 잭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보통 USB Type-C, 그러니까 C타입의 USB 포트가 이쪽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위의 끝쪽에는 USB A 타입의 USB 포트가 존재를 합니다. 이건 사진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USB 포트의 타입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쪽에 연결되는 USB A 타입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커넥터, 스마트폰 쪽에 연결 부위인 타입 C입니다. 그리고 프린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입 B도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삼성 스마트폰, LG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거의 다 타입 C 형태의 USB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이 포트의 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니 타입, 미니 5핀이라는 타입도 있고 마이크로 5핀이라는 타입도 있고 그래서 구형 스마트폰 충전기를 요즘 신형 충전기에 꼽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USB 타입 C를 쓰고 있다.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스마트폰의 뒤쪽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이 하나가 존재하죠. 역시 카메라 부위는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지문 인식 센서가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에 존재하지만 또 어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 이 지문 인식 센서가 존재하는 것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치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송신할 수 있는 GPS 안테나가 핸드폰 위쪽 부분에 존재를 하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이크는 아래쪽에도 존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입니다. 유심 카드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휴대폰은 유심이라고 부르는 카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심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초기에 구입하셨을 때 한 번밖에 안 쓰셨을 테니까 이 모양을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유심이라는 칩이 들어가야지만 전화를 할 수 있는데 구형 핸드폰에 사용하셨던 칩은 일반 유심, 스탠다드 유심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작은 형태로 발전된 게 마이크로 유심, 그리고 현재 나오는 거의 모든 모델들에 사용되고 있는 나노 유심. 크기의 차이만 조금 다르고 하는 일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심이라는 애가 스마트폰 안쪽에 꼽혀 있는데 그 꼽혀 있는 부위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심이 무엇이냐? 보통은 심카드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심카드라고 부르는데 뭐 영어까지 쓰진 않겠습니다만 해석되는 말로는 가입자 인증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신사에 가입을 했다. SK텔레콤, KT, LG 이 통신사에 가입을 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유심 칩을 뽑아서 예전에 사용하고 있던 기계에다 꽂게 되면 그 통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유심만 바꿔 끼는 것만으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심 칩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면 그 기계를 잊어버린 것도 문제겠지만 스마트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유심 칩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니까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가끔 이 유심 꼽는 이 트레이가 흔들리거나 충격에 의해서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경우, 통화가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하니까 유심 트레이가 꼽히는 이 부분을 위치도 한 번쯤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C 안테나, MST 안테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결제와 관계된 부분들, 무선 통신과 관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유심을 빼는 방법을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옆면을 보시면 보통 왼쪽 오른쪽이 다 다릅니다만 옆면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조그만한 구멍이 존재합니다. 이 조그만한 구멍에 가는 핀을 넣고 누르면 이렇게 트레이가 빠져나오고 이 트레이의 안쪽 부분에 유심이 장착되게 됩니다. 직접 해보지는 마시고요. 정상 작동 중이니까 혹시 문제가 되면 이 유심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해결하는 방법이니까 지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심의 앞부분에 지금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이 유심 꼽히는 부분이고요. 다시 이 부분이 유심이 꼽히는 유심 칩이고요. 그 앞쪽 트레이에 뭔가를 꼽을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외장 메모리입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내장 메모리의 용량이 부족해서 좀 더 큰 용량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이 유심 트레이를 빼내셔서 해당되는 위치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구입하신 뒤에 꼽아주면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장 메모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유심 트레이 안에는 유심을 꼽는 곳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 같은 외장 메모리를 꼽을 수 있는 곳이 존재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LG 휴대폰 V50 모델을 기준으로 구성 요소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모델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아무래도 제조사가 다르고 모델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각 부분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크게 앞부분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 카메라가 역시 존재하고 삼성 모델과는 좀 다르게 볼륨 버튼이 이번에는 왼쪽에 있네요. 역시 측면 버튼이 여기는 오른쪽으로 두 개가 다른 곳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V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턴트,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그 기능을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가 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센서도 있고요. 스피커, 마이크 똑같이 있습니다. 역시 USB-C 타입의 포트도 존재하고요. 후면부를 보면 LG V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이쪽 부분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네요. 역시 결제를 위한 NFC 안테나, 그리고 심카드를 꼽는 심 트레이, 뒤쪽에 지문인식 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제조사별로, 각 모델별로 이렇게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가 않지만 단추의 위치라든가 카메라의 위치 이런 게 조금씩 다르니까 본인이 사용하신 모델을 꼭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유심 카드를 꼽을 수 있는 심 트레이 부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L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 거와 좀 다르게 심 트레이의 구조가 조금 다르네요. 위아래로 꼽을 수 있게 두 개로 되어 있고요. 확인해서 다시 보시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꼽을 수 있는 외장 메모리 마이크로 SD 카드입니다. 외장 메모리를 꼽을 수 있는 트레이가 아래쪽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심, 나노 유심을 꼽을 수 있는 트레이가 위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렇게 꼽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삼성 스마트폰과는 조금 다르죠?